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가 전재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낙동강벨트 최대 접전지였던 부산 북강서 갑에서 마지막에 웃으셨습니다. 네,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과 함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의 국회의원 전재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 전재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거를 내리 3번을 단합선을 하고 2016년도에 4번째 만에 당선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은 21대 국회에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들께서 저 전재수에게 보내주셨던 지지와 성원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자세와 변함없는 태도로 우리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북구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와의 4번째 리턴 매치였는데 엎치락뒤치락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선거 운동 과정을 쭉 다니다 보면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전재수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재수는 참 변함없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재수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뭐 밤 12시건 새벽 2시건 상관없이 전화도 다 받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전재수에 대한 평가를 잊지 않고 네.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이제 벌려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구포 게시장도 정비를 해야 되고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지하 40m짜리 대심도 지하차도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북구 청사도 이전을 해야 되고 금빛노을 브릿지도 곧 착공을 할 텐데요. 네. 이것도 이제 완공을 해야 되고 벌려놓았던 일들 잘 마무리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정말로 그동안은 부산에서 변방의 북구가 이제는 변화하는 중심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세를 보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부산 지역 초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 위원으로 또 선정이 되시는 등 지역 관리를 뭐 잘해 오셨던 것으로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에 당선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로도 또 얼마 전에 임명이 되셨죠. 예. 이 또한 축하드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이게 6석이 3석으로 줄어들면서 네.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가지고 있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은 180석에 네. 가까운 이제 슈퍼 여당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원내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 체제를 가지고서는 이 당내 많아진 의원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임 부대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제 원내 선임 부대표가 됐는데 의원들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국회 운영, 그 다음에 대화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을 네.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내에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네. 무게를 가지고 또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도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무쪼록 중앙에 잘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교 역할을 네.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봤던 한 인터뷰에서 우리 전재수 당선인께서 내일부터 당장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쭉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부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죠. 바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 최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은 총리실에서 이제 김해공항을 하게끔 지금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이었는지를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으로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은 물론이고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김해공항 확장안은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가덕도 관문공항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덕도에 국제공항이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의 김해공항은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산 시민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덕도에 새로운 관문공항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김해공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내선 노선, 일본 노선, 네. 중국 노선, 가까운 동남아시아 노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산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총리께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부탁을 했고 네. 또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지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철회를 시켜야 됩니다. 네.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세게 지역 간이 대립을 해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책임하게 어중간하게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부산을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김해공항 확장안을 철회를 하고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입지도 새로 이제 확정을 하는 네.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들 부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총리실 검증으로 넘어간 후에 조금은 지지부진하지 않나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쪼록 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현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또 부산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제 사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3분이 또 부산시청을 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어려운 경제 극복과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대책들을 고민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여러 언론에서 또 여러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이 불미스러운 일에 네.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죄를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이 있건 없건 부산시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네. 중단 없이 부산시정은 계속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6석에서 3석으로 줄긴 네. 했지만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일당백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부산시정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발전 또 부산 시민의 행복이라는 이 가치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민선 7기의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또 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분께서 정말 똘똘 뭉쳐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현재 북구, 강서구 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부산 북구가 그동안 이제 부산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좀 변화가 더딘 네. 변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방의 북구를 변화의 중심지 북구로 바꿔야 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커다란 전제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북구 이미지에 있어서 좋지 않았던 60년 된 구포 개시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부산의 동서 이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만덕터널 인근에 그래서 지하 40m짜리 대심도 지하차도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지역의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들을 지난 4년 동안 깔아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주민들은 그저 낙동강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낙동강을 바라만 보는 낙동강이 아니라 이제는 낙동강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 문화밸리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버무려서 우리 북구가 이제는 변함없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변방의 북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꿈틀꿈틀거리는 그 변화의 중심지 북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북구를 보면은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젊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서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의 인구가 계속해서 순유출이거든요. 네. 순유출 중에서도 20, 30대 젊은 층들이 대개 보면은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의 60, 70%는 서울 수도권을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5,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김해, 양산, 창원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면서 지난 30년간 꾸준히 순유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북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구가 대부분 이제 주거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철이 지났고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치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북구가 젊은 사람들로 좀 꿈틀거리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차고 넘치는 그런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럴 위해서는 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북구의 미래교육센터, 지혜바다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예. 다니다 보면은 우리 북구 주민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보낼 때쯤 되면은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가십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또 이사를 가세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때문에 북구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만큼은 북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선거 이전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추진이 돼 왔던 것인데 덕천여중과 덕천중학교가 이제 통폐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덕천여중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면 신축도 하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또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센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교육센터는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대거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김석준 교육감과 북구청장과 제가 MOU까지 맺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만덕에는 만덕 디지털 도서관이 있고 구포에는 구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덕천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옆에다가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다 해가지고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만덕 덕천 구포 공히 거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낙동강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 아니겠습니까? 이 낙동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역시 북구만의 그런 뭐 권리이자 인센티브가 아닐까 싶은데 낙동강 생태문화밸리 조성 어떠한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낙동강이야말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백양산도 있고 금정산도 있긴 하지만 이 낙동강이야말로 저희들이 이제 잘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삶의 질 또는 문화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낙동강을 바라보기만 했지 전혀 누리질 못했습니다. 향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포시장에서 함양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금빛 노을 브릿지라고 요게 전체 한 220억짜리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게 곧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버워크라는 보행교를 또 마련합니다. 감동 나룻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낙동강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보행교, 특히 금빛 노을 브릿지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37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다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술적 작품으로서 보행교를 지금 설계를 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접근하기 용이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낙동강을 향유하고 즐기는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 북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낙동강 보행 전용교를 통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또 북구에 있는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할 수 있을 꼭 한번 날이. 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낙동강의 낙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낙조를 보기 위해서라도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이제 낙조를 보면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까지 저희들이 국토부를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낙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금빛 노을 브릿지 이름도 그렇습니다. 딱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멋지게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지역 이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당선인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센터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어르신 100세 건강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센터도 단순한 공약이 아니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산 도시공사에서 한 15억에 가까운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미 예산 확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덕천동 일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만덕 덕천 구포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점이 이제 덕천동이거든요. 그래서 덕천동에 100세 건강센터를
곧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100세 건강센터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거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레저 시설까지 100세 건강센터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취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이요, 일자리, 여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로서 어르신 100세 건강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예,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그런 사업들. 사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그 고민들을 갖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제 우리 말씀을 네. 주셨는데 예산은 많이 듭니다. 네. 1조 5,700억 정도 예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왜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경부선 철길이 110년이 됐습니다. 네.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물자를 실어 나가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 경부선 철길인데 이 경부선 철길이 이게 서부선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네. 양쪽 마을이 단절되고 고립되고 섬이 돼 버렸습니다. 네. 사람이 오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게 고립이 돼버린 이 상태를 냅두고서는 부산의 대개조라든지 부산의 발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0년 된 경부선 철길을 반드시 지하로 밀어 넣어서 네. 이 단절되고 서로 섬이 돼버린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부산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포역에서 사상역, 부산 진역까지 이어지는 이 110년 된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 넣게 되면 이게 전체 16.5km입니다. 네. 그리고 부지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36만 평입니다. 이 36만 평 16.5km 이것을 부산 시민들께 오롯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35억을 받아가지고 용역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서 부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여야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저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대개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반드시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자, 이제 21대 새 국회에 또 열심히 뛰셔야죠. 예, 어떠한 활동에 초점을 두실 계획인지 또 각오와 함께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좀 남겨주시죠. 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러나 부단히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3만 8천여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10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열린 여러 가지 재판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까지 다녀오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망가 있던 이상호 씨도 국내로 소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응선은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국회 이번 전반기 2년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네.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3만 8천 분의 이 눈물과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난 2년 동안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암보험료를 내고 암이 걸렸을 때 암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암보험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국정감사마다 상임위원회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구제를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 보험금을 못 받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전반기 국회 2년은 정무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시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믿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전재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